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입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시면서 생기는 정산 관련 디테일을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러 센트럴 상에서 정산 메뉴를 들어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상의 오른쪽 상단에 페이먼트 서머리, 즉 판매 대금 인출 요약을 통해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페이먼트 서머리에서는 most recent payment, 즉 가장 최근에 셀러분께서 등록하신 가상 계좌를 통해 입금이 되었던 금액과 밸런스, 즉 남아있는 잔금의 현황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셀러 센트럴 상단 메뉴 중에 리포츠에서 페이먼트로 들어가시는 방법, 즉 한국어 메뉴에서는 보고서에서 결제 탭을 통해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하시는 건 페이먼트 서머리니까요. 페이먼트 서머리에서 뷰 페이먼트 서머리를 눌러보실게요. 현재 판매 대금 인출 보고서 페이지로 넘어오셨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셀러 계정의 판매 대금 인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우선 아마존 내의 기본 정산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아마존 내에서 정산 사이클은 2주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명세서를 눌러보시면요.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2주 단위로 정산이 마무리된 실제 과거 정산 명세서 내역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명세서가 2주 사이클이 되지 않아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실제 오픈되어 있는 명세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고객의 환불,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해 지불 예정 금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에 대한 확정은 정산 사이클이 지나서 판매 대금이 확정이 된 후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맨 위의 리포트는 현재 이틀밖에 되지 않은 확정이 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체 금액이 확정이 된 후에는 실제로 등록해 놓으신 가상 계좌에 입금이 되기까지는 영업일 기준으로 3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1월 15일에 정산된 금액의 경우에는 영업일로 3에서 5일 정도 후에 입금이 되겠죠. 이제 명세서의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기닝 밸런스, 즉 초기 잔고의 경우에는 지난 사이클에서 미정산돼서 이월된 금액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미정산된 금액, 즉 unavailable balance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 기본적으로는 셀러분의 제품에 대해서 클레임 혹은 지불 거절을 처리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로 남겨두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아마존 고객이 실제 상품을 받아본 후에 반품 혹은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서 일정 기간, 일반적으로는 고객에게 제품이 도착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7일까지 고객이 지불한 금액을 아마존에서 정책상 유보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A-Z 보증 요구나 지불 거절, 셀러 퍼포먼스, 계정 검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이 주문 배송 대기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제를 보실게요. 이 예제를 보시면 한국 셀러의 직접 배송권과 FBA권에 대해서 각각 동일한 정산 금액에 대해서도 예상 배송 일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11월 20일 주문권에 대해서 최저 1월 4일, FBA권에 대해서는 12월 18일처럼 실제 정산을 입금받으실 수 있는 날짜가 달라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10월 27일, 12월 13일로부터 최대 5 영업일 등 명세서 사이클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옵션 외에도 리퀘스트 트랜스퍼라고 불리우는 정산을 바로 요청하시는 옵션도 있으니 이 점은 셀러분의 상황에 알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리퀘스트 트랜스퍼 버튼은 이 위에 있거나 아니면 이 아래쪽에 리퀘스트 트랜스퍼라는 버튼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더스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프로덕트 찰지, 즉 상품 대금의 경우에는 고객이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로 구매한 상품 금액을 뜻합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첫 번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수수료가 있는데요. 아마존 수수료의 경우에는 제품의 레퍼럴 피, 즉 제품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판매금에서 공제되는 아마존 수수료, 또한 배송 및 서비스를 사용하신 비용, 즉 FBA 사용 비용 등이 모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금액이 공제가 되게 되면요. 다음 계정은 프로모션 리베이트 계정인데요. 프로모션 리베이트의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자체적으로 1+1 프로모션이나 배송 관련해서 고객에게 할인 행사 등을 해줄 때 셀러분의 어카운트에 잠시 청구를 해주는 기록으로
이는 사실상 아마존이 지불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others, shipping and gift wrap credit에서 다시 리임버스를 해주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프로모션 리베이트에 3불이 빠지시게 되었다면 others에서 3불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어서 결국 셀러분께서 지불하는 내역은 없게 됩니다. 자세한 디테일의 경우에는요, 트랜잭션 뷰를 클릭해 보시면은 계정별로 어떻게 프로모션 리베이트가 발생했고 어떻게 상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정의 경우에는 환불 계정인데요. 이 환불 계정 하에서는 실제 고객에게 환불된 금액이 차감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환불을 해주실 경우에는 기존에 지불되었던 아마존 수수료의 경우에는 다시 환급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개를 눌러보시면은 거래별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 관련 디테일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소개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계정의 셀리 피 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계정은 판매 수수료 계정으로 기본적인 프로페셔널 계정 사용료 39.99불 공제가 여기서 되고요. 그 외에 FBA 재고 보관료나 리무벌 오더 비용 등 일반적인 FBA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 등이 여기서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계정인 Other Transaction, 즉 기타 거래에서는요. 기타 트랜잭션 등을 모아놓은 금액인데요. 예제로는 고객이 아마존 반품 기간인 30일 이후에 반품을 한 경우이거나 셀러가 FBA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품을 아마존에서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고객에게 환불을 해준 비용 등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실제 아마존에서 고객에게 입금을 해주거나 청구를 한 기록의 합입니다. 이 예제의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자체적으로 지불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셀러 계정에 다시 환급을 해주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듯 자체적으로 오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금액을 셀러에게 환불 또는 청구한 금액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총 잔고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배송기간으로 인해 묶인 금액, unavailable balance를 제외하고 나면 이번 사이클에 입금될 최종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요약 외에도 자세한 디테일을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페이먼트 리포트 하에 두 번째 탭인 트랜잭션 뷰, 즉 거래보기 탭을 클릭해 보세요. 이 탭에서는 주문당으로 원하시는 기간에 따른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트랜잭션에 뜨는 각각의 트랜잭션을 클릭해 보실 경우 이런 거래 요양별로 클릭을 해 보실 경우에 실제 거래 세부 정보에 아이템별로 수수료가 얼마가 청구됐는지 등 청구된 계정 각각에 대해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세부 정보가 뜨게 되면은 실제 22.99불의 상품 부가금이 있는데 여기서 FBA 비용으로 2.88불이 빠지고 아이템의 상품 판매 수수료인 3.45불이 제외가 돼서 셀러 계정으로는 16.66불이 최종으로 입금되게 될 것이라는 디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상품 판매 수수료가 각각 몇 프로 정도 청구가 되는지 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셀러분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비디오를 준비해 봤는데요. 만약에 여기 커버되지 않는 내용 중에 정상 관련된 질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셀러 센트럴 하단에 Get Support,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 요청, 즉 셀러 서포트를 통해서 판매 대금 인출 정책 혹은 수수료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커버된 내용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혹은 오더별, 즉 셀러별 케이스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지원 요청 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인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